일을 하면서 힘든 건 알겠는데 너만 바라보고 있는 약한 존재야. 하지만 완전한 존재야. 그러니까 감정을 돌봐줘야 될 때는 돌봐주되 너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의 마음과 정서를 만져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야. 애들의 스케줄 파악하는 거, 공부 가리키는 거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에 그 빛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이야. 엄마가 아이 옆에 있어주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일해야 되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정말 큰 거 없어. 아이 보고.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게 되었고요. 특히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 워킹맘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될 거고, 또 하나 이제 그 가족들이 그 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분의 사연 같은 경우 이분은 남편이 술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서 저를 찾아온 케이스였거든요.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였던 겁니다.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술 문제 빼고는 100점이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뭐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다정하고 애도 잘 보고 다 잘하는데 딱 하나 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술 문제. 뭐 술 먹고 이제 주사를 뿌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한번 술이 취하면 필름이 끊겨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어디서 보면은 갑자기 막 뭐 길거리에 쓰러져고 노숙하고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이분은 좀 그 연고지가 없는 곳에서 자녀를 혼자서 거의 독박 육아하듯이 키워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유일한 의지처인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술 먹고 연락이 끊기고 안 들어오고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분의 이제 그 사연을 들어보니 이분이 그 성장 과정에 보니까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이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굉장히 아들을 바라는 집에 자신이 또 딸로 태어났고 그래서 그 중에서 굉장히 소외받기 쉬운 그런 자리였고 또 이제 또 아버지 형제분의 사이가 너무 뭐 완전 이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의 그 어린 시절 그 내면화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그 친척집에 가면 온 사방에 바늘이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찌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너무나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게 또 너무 또 인상적이어서 그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는 이런 경험을 하셨던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그랬던 분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왔고 믿고 의지할 사람이 어느 상태에서 이렇게 컸던 사람이 이제 유일하게 의지하게 된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가끔 한 번씩 자주도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처를 아프게 건드렸겠냐고요. 불안했겠냐고요. 두려웠겠냐고요. 그래서 그 상담이 시작되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치유하고 미래를 갔는데 여기서 너무 좀 심오하고 좋은 메시지가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들으면서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예요. 행복한 미래 당신이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상처가 나 있어요. 상처. 에이고, 그래요. 그런 상처에 있는 를 보니 미래의 당신의 기분 어때요? 곧 나아져. 좋아요. 잘하고 있어. 좋아요. 계속 얘기해주세요. 이제. 일 때문에 고민하지. 그런데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자식 돌보는 거. 네가 옆에 있어주는 거 정말 잘하는 거야. 음, 음, 그 애기도 그 애기도 너 덕분에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음, 애기는 네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느끼고 있어. 지금 네 몸에 상처가 나는 것 같지? 금방 아물고 그 부분은 나중에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빛이 날 거야. 음, 빛이 난다. 좋아요. 지금은 지금은 아이 마음에 빛이 없어지지 않도록 어루만져 주는 게 제일 중요할 시기야. 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그게 나중에 그 상처가 나중에 너한테 빛으로 돌아와. 그렇군요. 그나저나 현재 어떤 이유로 상처가 생긴 걸까요? 그 어릴 때 느꼈던 그 바늘이 온몸을 찌르는 것 같은 느낌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에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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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처를 치유하는 법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곳이 갇혀 있는 느낌이야. 음, 집에서도 갇혀 있는데 밖으로 나가면은 뭐 바늘이 너 몸을 찌르고 있는 느낌일 거야. 음, 그 지역을 벗어나. 아, 그 지역을 벗어나서 네가 안정적인 곳으로 가. 아하, 좋아요. 자, 그 안정적인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사를 가요. 이사? 네, 어디? 아예 이사를 가요. 이곳은 제가 아는 곳이고 엄마네 집에도 언제든 제가 마음 먹으면 운전해서 갈 수 있어요. 음,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언니한테 가고 싶어요. 음. 그럴 땐 언제나 갈 수 있어요. 지금 이곳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한 곳이 그렇다는 이사한 곳이. 거예요? 아, 제가 힘들고 얘기하고 싶고 아프고 음, 할 때 언제든 운전해서 제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좋아요. 자, 바로 그 갇혀있는 느낌이 뭔가 얼마 전에 일을 하면서 생겼던 상처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했을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마냥 집중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봐. 음, 좋아요. 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대학원 공부를 계속해야 하나?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해놓는 거는 좋을 텐데 그래도 그게 너의 미래에서 함께하진 않을 것 같아. 아, 왜 그럴까요? 그 일을 계속 했을 때 네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아, 좋아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좀 가보라고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너는 그거 할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아, 그리고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음, 오히려 생각이 나더라도 정리가 되잖아. 음, 음, 그리고 음 근데 네 일상에서 그 아예 들어와 있어. 음. 들어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은 게 분리된 게 아니라 음,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분리된 게 아니라 음, 그리고 네 삶에 그냥 그게 녹아 있어. 아, 좋아요, 좋아요. 너와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아하, 좋아요. 너무 좋은 조언이었고요. 자, 그나저나 남편의 술 문제 때문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래의 당신은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남편 너무 착해. 음, 남편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몰라서 너무나 답답할 거야. 음, 지금 필요한 거는 화내는 게 아니야. 아, 네가 보듬어 주는 거야. 아하, 남편 너무 외로워. 너랑 같이 있을 때도 외롭고, 음, 네가 너랑 같이 있을 때도 너에게 박힌 가시가 같이 남편한테도 전달이 돼. 아하, 남편도 지금 굉장히 외롭고, 눈치 보이고, 너한테 박혀 있는 가시들을 남편한테 주지 마. 남편하고 같이 뽑아. 남편 보듬어 줘야 돼. 좋아요. 어떻게 해야 남편을 좀 잘 보듬어 주게 되는 걸까요? 남편이 하는 행동 그대로 감사해하고, 함께하고,
웃어줘. 음, 좋아요.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은 왜 이렇게 자꾸 숨은지를 만드는 걸까요? 남편도 많이 외롭고 눈치 보기 잘한 것 같아. 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 거절하는 게 어려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어쨌든 이런 남편에게 어떻게 도와주는 게 제일 잘하는 걸까요? 믿고 함께하는 일을 많이 만들어줘요. 좋아요. 웃어줘요. 좋아요. 자, 그리고 아까 가시 이야기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마음에 박혀 있는 가시가 있다면 이제는 그 가시를 어떻게 해야 잘 뽑는 걸까요? 네가 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 음, 물리적인 거리든 정신적인 거리든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너의 얘기를 다 얘기해야 돼. 음, 좋아요. 네 감정을 신뢰해야 돼. 아, 자신의 감정을. 감정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고 누구나 똑같은 거거든. 그렇군요. 그래요. 감정엔 잘못이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 감정을 잘 들어. 음,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들이 널 쳐다보는 걸 가시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같이 있지만 그래도 너의 마음에 더 귀를 기울여야 돼. 음, 좋아요. 너무 좋은 조언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현재 씨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잘하고 있어. 그래요. 아기가 느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하잖아. 음, 아기는 어디에 있든 지가 너랑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고 안정적이야. 음, 이거를 빼앗지 마. 음, 음, 이 아기에게서 행복이나 안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권리이고, 그것을 뺄 자격은 아무 누구에게도 없어. 음, 그리고 이 아기를 키우면서 네가 위로받는다고 생각해. 음, 옛날에 너라고 생각하면 돼. 음, 이 아기 안을 때 그냥 너 옛날에 너를 안고 있다고 생각해. 음. 삶은 다 하나거든. 아, 삶은 다 연결되어 있고 다 하나야. 너무 멋진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칭찬해 주신 것도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떤 점 칭찬해 주고 싶으세요? 정직해요. 아, 그래요. 좋아요. 자, 혹시 건강에 대한 조언 해주겠을까요? 너의 시간을 많이 해서 많이 가져서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도 건강해야 되거든. 가끔은 지금 있는 곳에서 1시간이라도 너의 시간을 가져봐. 그게 운동이면 더욱 좋고 음, 네가 음, 건강해야지.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잖아. 음,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는 그냥 함께 있어요. 그래요. 저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시나요? 전 언제나 여기서 같이 있었는데 음, 전 함께 해주고 싶고 그냥 언제든지 너 이렇게 감정을 다 받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몰라요. 음, 자기가 지금 행복한지 슬픈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에휴, 사는 거 별거 없거든. 음, 다 느껴야 돼. 귀 막고 눈 막고 눈 가리고 그렇게 있지 말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너 마음이거든.
언제 네가 행복한지, 언제 행복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천천히 한번 돌아봐봐. 그럼 나도 만날 수 있어. 아하, 그래. 아닌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당신을 더 자주 만나려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여유를 갖고 음,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시간이라도 운동을 하든 너의 시간을 갖든 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네가 지금 어디에 땅을 뒤집고 있는 건지 너의 발이 어디 있는지 너의 눈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네가 어떤 걸 만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좋아요. 좋아요. 너무 멋진 조언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자, 여기까지 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이 뒤에 이제 좀 공통적인 질문이 이어집니다. 아까 그 술과 마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워킹맘들에 대해서. 근데 이 앞부분에도 개인적인 내용이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이분이 남편 때문에 남편의 술 문제 때문에 정확히 말해서 술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 가시 얘기가 나오죠. 이 가시가 그래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에 그 수많은 주위의 그 가시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남편의 술 문제를 마주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런 상태에서 그런 남편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좀 화나잖아요. 짜증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게 표현이 됐겠죠? 그랬는데 그런 게 지금 필요한 건 남편에게 필요한 건 화내는 게 아니다. 너의 박힌 가시가 남편에게도 전달이 된다. 그래서 너의 박힌 가시를 남편에게 주지 마라. 같이 뽑아라. 왜? 남편은 너무 착하니까. 남편은 외로우니까. 그래서 화내고 가시를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남편을 같이 가시를 뽑고 보듬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이제 사실 이래요. 이게 한 걸음 떠서 듣는 입장에서는 참 명답이죠. 그런데 정말 이 순간에 너무 괴로운 사람들에게는 참 이게 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만큼 그 현실의 문제는 너무 아프니까. 그래요.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잠시 한숨 고르고 한 걸음 떨어져서 이 상황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가 문제를 푸는 가장 느리지만 빠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마음의 가시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신뢰해야 된다. 감정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고 누구나 다 똑같고 감정은 잘못이 없다. 그래서 감정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자, 내 감정을 신뢰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우리는 어떤 감정을 부정해요. 부정하게 하고 좀 안 좋고 좀 평가를 하죠. 소위 말해서 뭐 분노, 미움, 증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꾸 평가를 하는데 감정 자체는 부끄러운 것도 잘못된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감정은 어떻게 보면 신호라는 거죠. 신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 평가를 하죠. 왜냐하면 어떤 감정들은 밖에 드러났을 때 너무 후폭풍이 오니까.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되려 입히기도 하니까. 자, 그 감정이 그렇게 드러났을 때 우리는 거기에 잘잘못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지. 감정이 내 안에 있을 때 거기에 무슨 옳고 그름을 평가하겠냐고요. 감정은 감정 있는 대로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말라. 감정을 잘 들어라. 나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들여다봐라.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육아에 대해서 이제 아이 옆에 있는 거 좀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좀 그런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직장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가 이제 아이 옆에 같이 있기로 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잘한 건지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그런 혼란한 상황성이 있는 건데 일단 그런 결정 자체는 굉장히 잘한 거다. 아이에게 그 엄마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인상적이었던 말이 사는 거 별거 없거든. 다 느껴야 돼. 귀 막고 눈 가리고 있지 말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네 마음.
언제 네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천천히 돌아봐봐. 그럼 나도 만날 수 있어. 이 나는 누구예요? 내 안에 나. 내 안에 나. 내 안에 또 다른 나. 뭐 상의자, 뭐 보호령, 수호천사 여러 가지 뭐 불리는 바로 그 존재. 그래야 그 내 안에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다 느껴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 느껴야 된다. 아까 그 감정에는 잘못이 없다는 그 얘기랑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모든 메시지에 일관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느껴야 된다. 느껴야 된다. 자, 그래서 나머지 그 공통 메시지, 여러분들 궁금한 술과 마약에 대해서 그랑의 워킹맘에 대해서 얘기 들었고 이제 마무리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혹시 그런 차원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세상 후배들에게 전할 만한 따로 없으세요? 금방이야. 정말 금방이야. 아, 그 안에 있는 감정에 집중하고 감정을 느껴야 돼. 음, 몸의 그런 느낌들 아무것도 아니고 다 가짜야. 음, 네 마음의 느낌들을 다 하나하나 느끼고 음미해야 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감정을 어떻게 느껴야 잘 느끼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을 불편하잖아요. 들어야 돼. 음, 들어야 된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 아, 그냥 그렇다 넘기지 말고 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깨닫다 보면은 음, 그게 쉬워질 거야. 음, 좋아요.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감정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감정도 있잖아요.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감정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런 건 없어. 음, 다 같아. 음, 감정의 그 넓이와 양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음, 좋은 것과 나쁜 건 없어. 음, 그렇군요. 근데 자꾸 이렇게 나쁜 감정을 느끼면 불행하다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언젠가 다 더 좋게 될 텐데 뭐. 아, 그렇군요. 어차피 내가 말을 해도 사람은 그 순간밖에 못 보잖아. 그렇죠. 당연한 거야. 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은 너도 어차피 알 거야.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는 음, 가지. 음, 그렇죠.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그 아이를 키우는 직장 여성들에 대해서 전해줄 만한 또 없으세요? 일을 하면서 힘든 건 알겠는데 네가 난 자식이야. 음, 너만 바라보고 있는 약한 존재야. 음, 하지만 완전한 존재야. 그러니까 감정을 돌봐줘야 될 때는 돌봐주되 너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의 마음과 정서를 만져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야. 음,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애한테 쏟아낸 에너지는 애들의 스케줄 파악하는 거, 공부 가리키는 거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에 그 빛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 엄마의 해야 될 일은 빛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이야. 그러니까 일하면서 에너지가 아이한테 쓰는 에너지는 음, 그런 곳에 집중해야 돼. 음. 아하, 그래요. 사실 엄마가 아이 옆에 있어주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일해야 되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그런 엄마들은 아이를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요? 정말 큰 거 없어. 아이 보고 웃으면 되고 아, 네가 그 아이를 봤을 때 행복하다면 아이는 행복한 거야. 아, 욕심을 버리고 그 아이 그냥 너 누구 뭔가를 해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를 보고서 네가 행복하다고 행복하는 방법을 찾으면 돼. 근데 사실 방법 찾을 것도 없어. 왜냐면 그 아이는 완벽하니까. 아하, 아이는 완전하거든. 음, 아이는 정말 너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완벽하고 소중해. 음,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일하다 보면 미안함을 느끼는 엄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미안해하는 엄마들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미안한 것도 당연해. 음, 근데 그 사이에서 아이가 마음의 상처만 받지 않으면 돼. 음, 좋아요. 그게 상처가 다양한 방법으로 올 수 있는데, 그거를 뭐 커트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모든 게, 그렇지만은 그거를 어루만져주고, 그 상처가, 상처를 없앨 순 없잖아. 음, 녹아들 수 있게만, 상처가 그냥 녹아들어서 다시 그냥 밝아질 수 있게만, 그 빛만 지켜줘. 음, 좋아요.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처를 줘버리는 어머들이 있다면, 부모들이 있다면, 아이의 상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뤄줘야 될까요? 인정해. 인정해. 뭘 인정해야 될까요? 상처를 줬다는 것. 아, 또는 상처를 주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처를 받았다는 거 그냥 바라봐. 음, 인정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면 돼. 음, 그 아이는 이미 그 상처는 없어지지 않거든. 음, 희석될 순 있어도. 좋아요. 바라보면 돼. 좋아요. 함께 해줘. 좋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남편이 술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그런 부부에게는? 답답하지, 참, 술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 음, 술은, 술은 일단 없어야 돼. 왜냐면은 술이 바라볼 수 있게 하지를 못하거든. 술이 없고, 술을 차치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음, 그래요. 근데 이렇게 술이 이미 중독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혼자서 해결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지. 좋아요. 음. 자, 그러, 네, 맞으세요. 그러려고 세상에서 온 사람도 있어. 아, 왜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아, 그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야. 아, 해결해 주려고. 네, 이렇게 뭔가 역할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나 보네요. 네. 술은, 평온한 세상을 흔들기 위한 하나의 숨어있는 장치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무슨 역할인 건가요, 그러면? 그게 감정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 음, 평온을 깨트릴 수도 있고, 음, 평온한 세상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그 음. 장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자, 그런 차원에서 마약은 뭔가요? 마약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약은 같은 차원이에요. 같은 차원. 네. 아이고, 그래요.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닌 거가 되고, 내 몸이 내 몸이 되게 하는 그런 같은 차원의 역할을, 중간중간 심어져 있는 평온한 그런 땅의 지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시대는 왜 심어놓은 걸까요? 아니면 인생이 아니잖아요. 인생이 재미없잖아요. 좋아요. 그래, 이 시대는 피해야 하는 거군요. 피할 수 있을까요? 밟아야 한다면 밟아야 되는데, 아, 어쩔 수 없이 밟아야 될 때도 있는 거군요. 밟아야 되지만,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그거는 본인의 역할인 거고, 밟을 수, 없- 밟아야 한다는데 밟아야죠. 그랬군요. 네, 이미 밟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아플 거예요. 주변 사람들까지. 본인도 주변 아플 거예요. 사람까지. 본인도 아플 거예요. 음, 너무나 아플 건데,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아, 내가 아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일 것 같고, 인식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더 빨리 헤어나올 테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끝인 건데, 얼른 인식하세요. 너무 아파요. 음, 본인은 너무 아프고 주변 사람도 너무 아프고 있어요. 음, 그래요. 그래요. 혹시 주변 사람에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위에서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눈을 바라봐야 돼. 눈을 바라본다. 그 술과 마약, 담배 모든 것들이 눈에 초점을 잃게 해요. 아, 눈을 못 바라보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 지뢰가 심어 있는 반면 그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또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도, 그런 숙명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눈을 바라보지 못해요. 자, 이 눈을 바라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나 봐요. 어떤 의미일까요? 눈을 바라본다는 거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거고요. 마약은 또 술은 중독되는 것은 그 순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디디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나를 잃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좋아요. 혹시 거울을 보고 자신의 눈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거는? 일단 내가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보여요, 눈으로. 내가 지금 아프고 있다는 것, 또는 내가 지금 내 의식과 내 정신을, 내 영혼을 잠깐 다른 곳에다가 맡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보면은 그걸 깨닫게 되거나, 또는 그 나간 영혼이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냥 이렇게 눈을 본다면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될까요? 자신을 비난하지는 않되 이 상황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 그래요. 비난하는 건 안 되나요? 본인이 선택한 거라고도 할 수 있긴 한데, 지뢰를 밟는 게 본인이 원해서 밟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자기가 지뢰를 알고서 밟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뭐 누군가가 심어놓은 건지, 또 어쨌든 심어져 있는 지뢰인데, 자의로 그런 삶을 선택하기에는 인간의 그런 건 너무, 인간의 그런 의식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그 영혼의 깊이는 너무 얕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혹시 상담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번호 따주세요. 시끄러운 그런 얘기 속에서 고요한 시간을 더 갖기를 바래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내재화하고 또 전달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고요한 시간. 좋아요. 너무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화만 했다면 이제 마무리 주시겠어요? 정말 순간이거든. 음,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느끼는 거야. 음, 술, 담배, 마약처럼 지금 네가 어디에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흐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멀리해야 돼. 음, 반면에 지금 아까 거울을 보는 것처럼 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음, 순간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게 처음에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야. 그 하나하나 신체적인 것들, 감각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 다 느껴야 돼. 음. 그럼 빛날 거야. 그럼 뭐라고요? 빛날 거야. 빛날 거야. 그래요. 그리고 아까 그 상처가 빛이 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를 견뎠을 때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빛이 나. 그 상처가 지금은 당장 아프고 어둡게 보이고 정말 상처 말 그대로 상처처럼 보일지라도 그걸 잘 견뎌내면은 그 부분에서 오히려 빛이 나서 네 마음이 아니라 온 몸에서 전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지금도 너는 빛이다. 그게 상처가 살짝 가리고 있을 뿐이야. 좋아요. 자,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이제 마무리한 차원에서 앞으로 남은 삶을 살 현재 씨에게 전할 말도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기특해. 네? 기특해. 아, 좋아요. 다만 주변을 조금 더 너도 둘러봐야 돼. 너도 너의 아빠 같은 모습이 없지 않아 있거든.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그런 감사나 이런 게 있으면 그대로 잘 전달하고 하면은 너도 대인관계에서 겪은 어려움 다 극복할 수 있어. 솔직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집에서 빛이 네. 나는 집에서 자식을 맞아줄 때요. 아, 그래요. 그 기분 어때요? 정말 화내요. 저도 마음도 안 하고 주변도 안 하고 그 아이의 마음까지도 아이는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빛으로 다 지금 다 가려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 모습을 잘 보세요. 자, 이 좋은 느낌으로 가득 채우고 이제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할게요. 5 심호 크게 하시고요.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무슨 말 한 건지 아,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기분 좀 어떠세요? 기분이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여기서 잠깐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뒷부분은 이제 상당 소감 영상이고요. 자,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그래요. 또 오래간만에 다시 들으면서 이게 너무 좋은 메시지가 많다.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일단 그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짚어보면 오늘 그 감정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면서 시작이 이제 금방이야, 정말 금방이야. 그 안에 있는 감정을 집중하고 감정을 느껴야 돼. 그럼 몸에 그런 것들, 그런 느낌도 아무것도 아니야. 다 가짜야. 네 마음의 느낌들을 하나하나 느끼고 음미해야 돼. 그래, 앞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 계속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감정에는 이렇게 좋고 나쁨이 없다. 이런 것들을 다 느끼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에 대해서 일단 당연하게도 아이에게 있어서 그 엄마는 너무 중요하고 특히 이제 엄마가 함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거는 공부나 뭐 스케줄 관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감정을 돌봐줘야 되는 거,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체험하러 왔고 그 체험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느껴야 되고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게 중요한데, 이 세상에 처음 온 이 아이들이 아직 이 감정에 익숙치가 않은데, 이 세상을 체험하기 위한 도구인 이 마음, 이 감정을 다루는 게 익숙치가 않은데, 정작 중요한 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이 체험과 감정, 마음, 여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꾸 그런 어떤 공부, 돈, 능력 이런 것만 집중을 하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것이 아니냐. 그 감정을 알게 해주는 거. 요즘 그래서 그 아이들의 감정 코칭, 정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결국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데 문제는 먹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머니들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자, 그런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오죠. 큰 거 없다. 아이 보고 웃으면 된다. 네가 그 아이를 보고 행복하면 그 아이는 행복한 거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가 아이를 보고 행복하면 그 아이도 행복한 거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담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뭔가 자꾸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를 보며 행복한 비법을 찾으면 된다. 그런데 방법을 찾을 것도 없다. 왜? 아이는 이미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니까. 뭘 더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아이를 보고 행복해지는 거. 그리고 그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마들이 경제 현장에 일선에 일을 하러 나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왜 벌어요?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때로는 이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아이랑 있을 시간에 일을 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와서 그 받은 스트레스, 짜증, 분노, 이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그 아이를 대하면 말짱 무슨 소용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핵심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그 아이에게 아이가 행복하게 바라는 거잖아요. 가족이 행복하게 바라는 거고, 그 가족 속에 있는 그 아이가 행복하게 바라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하자고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 여태까지 노력한 게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해요. 부모님 자체가 불안합니다. 왜? 이미 그 힘든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 아이만은 그런 괴로운 시행착오, 불행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건데, 그 두려움 때문에 또 그 두려움을 물려주는 이런 우를 범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가 행복하고 그 행복한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 아이의 마음을 챙겨주는 거,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면 일을 하든 안 하든 뭐 공부를 시키든 안 시키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이는 이미 완벽한 존재니까. 이미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그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워킹맘 어머님들에게 또 아버님들에게 좀 많은 통찰과 위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본의 아니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줬다 싶으면 인정해라. 인정해라. 상처를 줬다는 것 자체를 인정해라. 제가 상담하면서 참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뭐 학대를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서 상처받았는데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다거나 뭐 같이 있어주지 않았다거나 정말 수많은 이유들로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아서 저를 찾아오는데, 이제 그 상처를 부모한테 얘기했더니 인정하지 않더라. 들으려 하지 않더라. 부정하더라. 변명하더라. 여기에서 더 큰 상처를 느끼더라는 겁니다. 부모님 그 태도에서. 근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됩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게 너무 아픈 부분이라서 그럴 거예요. 내가 내 자식에게 했던 것들이 너무나 아프게 느껴지니까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묻어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꺼내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부정하고 외면하고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2차적인 피해를 자녀에게 주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상처를 줬다면 인정해라.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그 상처를 정확히 바라보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그래야 이미 생긴 상처도 잘 아물어지고 오히려 그게 더 빛으로 빛나간다는 거죠. 뒤에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상처가 잘 마무리되면 거기서 빛이 난다. 빛이 난다. 이거 너무 멋진 표현 아닌가요? 실제로 그래요. 이 상처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벌려고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처를 치유했을 때 거기서 빛이 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빛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삶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술과 마약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정신을 혼란하게 한다. 눈을 멀게 한다. 실제로 그런 표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술과 마약이 눈을 멀게 한다. 아니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그런 분들 가끔 보거든요. 소위 알코올 중독이나 좀 약간 약물에 취한 분들. 아닌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눈이 혼탁해요. 눈빛이 그냥 보면 알아요. 아, 눈빛이 흐려요. 뭔가 좀 눈이 좀 소위 개슴츠레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그런 경우들이 많이 봅니다. 실제로 여기서 얘기가 나오죠. 이 술과 마약, 담배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한다. 이게 육체적인 눈을 흐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눈을 흐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체험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럽니다.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감정을 느끼라는 것과 이어지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이게 이 땅에 온 진정한 목표이고 사명이고 비전인데 술, 담배를 왜 하나요, 우리가? 왜 하나요? 마약 왜 하나요? 너무 이 현실이 괴로우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회피하는 거잖아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성한 목적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느냐? 이것도 삶을, 이 세상을 재밌게 만드는, 소위 말해서 좀 안 좋은 의미로 재밌게 만드는 장치라는 거죠. 지뢰 같은 거라는 거죠. 물론 이 지뢰가 터지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같이 아프게 된다는 거. 너무나 힘들고 결핍한다는 거. 그래서 이 지뢰를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 밟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것마저도 내가 경험해야 할 일이라면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왜 그 좀 힘든 괴로움을 선택하는 영혼도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 그런 괴로움 자체를 체험하려는 게 아니라 그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는 체험을, 그걸 통해서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한, 어떻게 보면 욕심이고 자신감에서 그런 현실 세계에서는 괴로운 선택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괴로운 선택 중에서 때로는 그런 술과 마약, 담배 같은 지뢰를 밟는 나도 모르는 어쩔 수 없는 선택하게 되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마저도 피하는 게 능세가 아니라 밟아야 되면 어쩔 수 없이 밟는 게 중요하고, 밟았다면, 이미 밟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그 눈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약물 남용, 약물 의존, 약물 중독이라고 하죠, 보통. 저도 상담을 하는 입장이지만 이거는 자신만의 의지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자신만의 의지는 어려워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 것도 그렇고, 특히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끊는 거 혼자의 의지만으로, 뭐 가족만의 의지만으로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소위 말해서 전문적인 클리닉이나 의사나 약물 치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문으로 다른 사람도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병주고 약주 같은데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핵심은 결국 돌고 돌아서 이 감정으로, 감정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감정으로. 이 감정을 느끼는 거. 이 술과 담배가 나쁜 게 이유가 뭐다? 우리 애가 이런 체험을 하는 감정과 눈을 멀게 하는 거. 술, 담배, 마약이 안 좋은 게 네가 어디에서 뭐라고 했는지 잠시 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도 그 멀어진 눈을 다시 회복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선 주위에서 그 눈을 봐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기 자신이 거울을 보고 눈을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죠. 특히 이제 이런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거울 명상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의 눈은 영혼을 보게 만드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정말 이 눈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겁니다. 정말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눈을 보지 않고 얘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뭔가 소통되는 느낌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로 소통하는 거지만 눈으로 소통하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어떤 프로도 있었잖아요. 한마디 하지 않고 두 사람이 어떤 앙금이나 애증 있는 사람이 그냥 계속 눈만 바라보게 만들었더니 갑자기 깊은 눈물이 나는 그런 프로도 있었잖아요. 제가 본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정리를 하자면, 일단 워킹맘 분들에게 있어서 아이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의 마음을 돌봐주는 건데, 물리적으로 같이 있을 수 없더라도 하더라도 그 아이를 보고 행복해하는 모습, 엄마가 행복해하는 것,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아이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그 아이가 그 마음을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그 마음을 돌보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 그리고 이 술과 담배가 안 좋은 일은 우리가 이런 감정을 체험하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있겠다는 걸, 있고 있다는 것을 있게 망각하게 만드는 그 눈을 흐리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고 느끼는 것, 그리고 괴롭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그 상처의 아픈 감정들을 직면하고 있을 때, 그때 화해와 용서와 성장과 발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 이뤄냈을 때 그 상처에서 오히려 빛이 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과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과 통찰과 지혜와 메시지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좀 더 빨리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좀 더 빨리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뒷부분에 그 상담 소감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엄청난 상담이었고요. 뭔가 직업적인 게 보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 힌트를 준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게 그런 직업적인 것보다는 제 주어진 현실에서 저나 뭔가 주변 사람들을 복을 만들 수 있는 게 더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좋아요. 한 개도 잊어버릴까봐. 네. 제일 완벽하고 행복한 순간에 저는 되게 왜 물리적으로도 되게 딱딱한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빛이 나는 단단함. 아하. 잊어버릴까봐 말했습니다. 그래요. 너무 좋은 질문 하셨고요. 자, 이제 하나씩 짚어볼게요. 아이고, 그 내면 아이가 바늘에 찌를 것 같은 모습으로 있네요. 그죠? 되게 그렇게 크게 나왔어요. 너무 눈치 보이는 게다가 눈을 뵐지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요. 그래요. 지금까지 그런 느낌으로 살았나봐요. 온 세상에 가시고 찔릴 것 같고 그 가시가 실제로 박혔고 그 가시를 또 누군가에게 또 나눠줬을 때도 없죠. 자,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키워보니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다시 키워보니 그 가지가 일단 없어지고요. 빛이 나고요. 그 눈들이 없어지고요. 정말 뛰고 그냥 그 감정에서 뛰면서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어.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있는 거. 그럼요. 맞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그 미래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미래 느낌 편안했는데 제가 기대한 것처럼 경제적인 거 아니 경제적인 거라기보다 그런 직업적인 것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요. 자격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래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래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뭐 일하지 말라, 돈 벌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마음으로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더 잘 된다는 뜻인 겁니다. 네.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탕이 돼야 다른 것도 잘 풀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나저나 그 행복한 미래 본인, 현재를 보니 어떠셨어요? 안쓰럽긴 한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요. 있었어요. 잘하고 있어. 일 때문에 고민하지?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자식도 보고. 일 때문에 고민하지 이런 말했어요. 네가 옆에 있을지 그런 거 정말 잘하는 거야. 그 애기도 너 덕분에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애기는 네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안정되게 잘 느끼고 있어. 지금 네 몸에 상처가 나는 것 같지? 금방 아물고 보이지도 않을 거야. 나중에 빛이 날 거야. 지금 나의 마음에 빛이 없어지지 않도록 어루만져 주는 게 제일 중요한 시기야.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그 상처가 빛으로 돌아갈 거야. 하면서 뒤에 엄청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거 시작입니다. 뒤에 엄청난 이야기했습니다. 별거 아니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 어떤 아이를 키우는 거, 또 특히 술과 마약에 대해서 너무 좋은 조언들 해주셨어요. 그런가요? 네. 제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말 누가 듣겠어요. 누가 듣겠냐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뭔가 제가 한 것 같진 않지만
누가 해줬겠냐고요. 그래서 좋은 체험 하셨고요. 혹시 이 음성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음성을 공유해줄 마음은 없으세요? 되는데, 네. 근데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까요? 아, 되죠. 근데, 돼요. 네,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뭐 개인 신상이 나오지도 않았던 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래요. 잘 기억 안 뭐 나지만. 이름 같은 거 다 지울 거고요. 특히 그 애기 키우는 엄마들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들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엄마들 알면서도 근데 또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요. 특히 이제 직장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오늘 음성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녹음된 거 가시는 길에 카톡으로 드릴 거니까 조용한 시간에 꼭 들어보세요. 놀라실 거예요. 네, 잘 들어가시고. 아이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시고요. 네, 네.